네, 실제로는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적립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평균 매입 비용 인하 효과. 네. 예, 따라서 이 쌀 때 많이 사게 해주고요. 또 비쌀 때 적게 사주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적립식 투자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켓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역시 마켓 타이밍을 뭐 잘 잡아내서 투자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높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요. 과거에 이 주가 코스피를 예를 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9년까지 코스피의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가장 높았던 날짜, 상위 20개를 뽑아봤더니. 네, 일별 상승률이요? 그렇습니다. 일별 상승률입니다. 가장 높았던 날짜를 뽑아봤더니, 이 10년간의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이 천차만별한 날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날짜를, 이 고점을 잡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켓 타이밍을 사용하는 게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가장 높았던 날짜가 2008년 10월 30일 날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높았던 날짜가 2002년입니다. 무려 6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우리가 포착을 해서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어섰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따라서 네.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하는 전략은 시장이 어떤 그 일정한 트렌드를 보일 때는 뭐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시장이 보세요. 굉장히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적립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의 상승 시기에는 이게 이제 이 주가 그래프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적립식 계좌, 이 좌수 그래프입니다. 네.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이 적립식 계좌수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매입자수, 적립식 이 계좌수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효과를 가져오는 적립식 투자,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고객의 의지에 따라서든지 매월 정해진 날짜에 투자를 하는 이 전략이 가장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봤던 그래프와는 이제 정반대의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그렇죠. 아까 나타났던 실제 투자했던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정반대의 그래프죠. 그렇죠. 효과를 네. 볼 수 있는 그래프.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네. 자, 이제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적립식 투자 방법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뭐 투자자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물론입니다. 예, 당연히 이 적립식 펀드라는 것은 뭐 물론 장기로 갈수록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 보여왔고요. 물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상황 국면별로 봐서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했다 손치더라도 일정 부분 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펀드니까 그렇죠.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장기로 투자할수록 적립식 펀드의 투자 효과는 훨씬 더 극명하게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시장 국면별 상황 중에서도 이 U자형 시장 또는 J자형 시장 우리가 이제 하락 이후 다시 반등하는 시장 또는 이 약간 하락 이후 다시 반등하는 그런 우상향 트렌드를 보이는 시장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던 게 바로 이 적립식 투자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U자형 시장이었죠. IMF 시기였는데요. 이때 96년부터 99년까지 이 코스피 지수가 900에서 시작해서 3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요. 다시 3년 만에 900포인트대로 이 복귀를 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시장 수익률을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때 수익률은 대략 한 5%에서 6% 정도 시장이 올랐습니다. 3년 만에. 하지만 네. 이 동일한 시기에 매월 적립식 펀드를 수행했던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무려 78%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냈거든요. 이때 시장 상황은 U자형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요. 따라서 이 적립식 펀드의 가장 큰 효과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성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수치만 봐도 아찔한 그런 그렇죠. 기간이었는데 그렇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군요. 만약 이 기간 동안 거치형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가 계셨다면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 제2자형 시장, 아마도 이제 향후 전개될 시장이 무엇일까 가장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만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서서히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장, 과거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나타났던 시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때 나타났던 시장의 모습을 보셔도 시장의 수익률은 대략 한 600포인트, 한 90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2100포인트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었는데 이 시장의 수익률 상승보다도 전리시펀드에 투자해서 보여줬던 전리시펀드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예, 따라서 이 전리시펀드는 이 상승하는 시장이든 또는 하락했다 상승하는 시장이든 이러한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항상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교훈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런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책상에 하나 딱 붙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쳐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우 드는데요. 좋은 전략인데요. 네. 네. 자, 오늘도 이제 좋은 정보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슬기로운 펀드생활 슬펀생 쪽지 시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 주셨던 그 퀴즈 주셨던 정답이랑 또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2주 전에 냈던 문제가 이제 그때 인도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때 그랬었죠? 냈던 문제는 아마 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인도의 산업 중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수학 및 영어에 능통한 인도의 인구 구조와 더불어 향후 인도 경제를 이끌어갈 그러한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어떤 산업인지를 맞추는 문제였죠. 네, 어떤 산업이었을까요? 정답은 IT 섹터. IT 네. 산업이었습니다. IT 업종이었습니다. 네. 아이, 참, 네. 네. 이 IT 업종에 대해서 정답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3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아이디 새벽기차 바람처럼 그리고 먼동이 트다 이렇게 3개의 아이디 쓰시는 분 3분께 저희들이 경제 관련 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 방법은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프로그램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새로운 문제 또 출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문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문제는 아마 가장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010년 오늘 시장은 이제 2010년 변동성이 이제 높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펀드 투자 전략이 가장 좀 효과적일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랬었죠.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평균 매입 비용 인하 효과라고 얘기만 드려도 아마 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평균 매입 비용 인하 효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특히나 주요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이 펀드 투자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네. 정말 투자의 기본이 되는 그렇죠? 네, 이게 무엇일까요? 네.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를 참고로 팀장님 거치식이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 반대가 되겠네요. 반대가 네. 뭘까요? 땡땡땡 투자 전략 네. 이렇게 3글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정답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퀴즈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분을 추첨을 해서 경제 관련 도서 읽으시면 아주 유용한 책들만 저희들이 골라서 상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아이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밑에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 퀴즈 정답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답자 발표라든가 상품 수령 방법이라든가 기타 자세한 내용 프로그램 다시 보기 게시판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슬펀생 쪽지 시험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난주 펀드 시장 수익률 동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펀드 평가사 제로인이 19일 아침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주식 펀드 한 주 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1.3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소형 주식 펀드가 1.63%로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도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1.54%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또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상반기 금리 인상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나오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부터 이어진 채권 시장의 강세로 한 주 동안 일반 채권 펀드 0.17%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듀레이션이 2년 이상 중기채권 펀드가 0.23%의 수익률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반면에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은 0.5년, 반년 미만의 초단기 채권 펀드는 0.08%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지난 19일 기준으로 제로인 유형 분류 기준 펀드 자금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모 국내 펀드 설정액부터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2,150억 원이 증가하면서 164조 7,24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낮은 주가 수준과 반등에 대한 기대로 ETF를 제외한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034억 원이 증가하면서 4주 연속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공모펀드 순자산액은 한 주 동안에 1조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하면서 160조 2,94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증시 상승에 ETF를 제외한 주식형 펀드는 설정액 증가분을 크게 웃도는 1조 78억 원이 증가했고요. ETF에서도 2,096억 원, 거의 2,100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MMF와 채권형 펀드는 각각 1,000억 원, 1,022억 원, 그리고 28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해외 펀드 쪽 살펴보겠습니다. 제로인 분류 기준으로 역외 펀드를 제외한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부터 보죠. 19일 현재 60조 9,286억 원으로 직전주에 비해서 400억 원 정도, 40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주 대비 자금 유출 규모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순자산액은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7,200여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은 46조 5,97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를 제외한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 볼 텐데요. 직전주 대비해서 114억 원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네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 주식펀드에서 193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빠져나간 반면에 러시아와 브라질 그리고 기초소재 섹터 펀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 대해서 펀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팀장님 마지막으로 네. 최근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 지금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위로의 한마디랄까요? 한마디 좀 해주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증시라는 게 항상 그렇죠. 변동성이 높은 장세고, 따라서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최근에 연초 이후에 증시 조정에 의해서 조금 다소 또 실망감 또는 다소 이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저희 국내 시장에 이 투자를 했던 많은 펀드들의 장기 투자 성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사에서 나온 펀드의 수익률을 한번 보면 한 8년, 9년 정도 투자를 했더니 시장의 수익률을 대비해서 한 600%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정리식 투자했던 펀드들의 수익률을 보면 700% 이상의 그런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게 대부분의 펀드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시기 안에는 시장의 하락과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었고요. 하지만 결국 펀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리식으로 투자했던 고객들의 수익률을 뽑아보면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러한 거의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펀드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컨셉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것들,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사례들이 내 것으로 이제 되는 그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기를 주시는 한마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두려움을 이기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펀드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김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